네, 안녕하세요. 팔로알토입니다. 오늘은 쇼미더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갑자기 이걸 찍게 된 이유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제 작업실에 있는 마트 아저씨도 여쭤보시고, 그 마트 아저씨가 여쭤보신 같은 날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오셔서 또 여쭤보시고 그리고 이제 쇼미더머니 이제 12번째 시즌이 그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스물스물 생기니까 저한테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인들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팬들 중에서 이제 뭐 인스타그램 DM 같은 걸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하도 이제 질문이 많아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은 저한테 제일 많이 오는 질문은 그거죠. 쇼미 12 프로듀서로 나가느냐, 그거를 다들 여쭤보시죠. 공통된 질문은 그겁니다. 네. 그리고 너무 이해되고요. 왜냐면은 제가 쇼미더머니 4 777 9 프로듀서로 나갔었고, 그 외에도 쇼미더머니 프로듀서로 나가지 않았을 때 이제 뭐 피처링으로 무대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출연한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번에도 팔로알토가 출연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번에 저한테는 프로듀서 제안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제가 쇼미더머니 프로듀서를 3번이나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럼 방송국에서 저를 그렇게 원하는 캐릭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복합적이긴 한데, 일단은 첫 번째로 저는 저 스스로를 여전히 스스로 언더 래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언더그라운드 래퍼다, 이렇게 스스로 정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쇼미더머니라는 방송은 뭐 보는 사람들마다 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쇼미더머니라는 방송은 대중들을 위한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힙합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까지도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만큼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큰 대중 매체에서 만드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나 프로듀서는 좀 더 스타인 사람들, 아니면 화제의 인물인 그 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섭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작진이라고 해도 좀 대중 친화적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되게 화제의 인물이어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알고 있거나, 혹은 이 사람의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평판이나 신뢰도가 대중적으로 꽤나 높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게 되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사실 제가 봐도 솔직히 좀 애매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언더래퍼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엄청 대중적인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보시는 분들도 알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에도 저한테 프로듀서 제안이 먼저 되게 이르게 왔던 경험은 쇼미더머니 9 때랑, 그리고 제가 출연하지 않았던 쇼미더머니 3 때였어요. 네. 그리고 쇼미더머니 4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제 관련된 자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지코의 파트너 자리가 비어 있었고, 근데 마침 그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이제 타블로 형이 저를 이제 PD와 작가분을 연결을 시켜줘서 그렇게 제 출연이 성사가 됐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777 같은 경우는 원래 그것도 찾아보면 나올 텐데, 원래 저 아닌 2명의 프로듀서가 정해져 있었는데, 첫 촬영 바로 거의 직전에 그 프로듀서들이 출연을 안 하게 되면서 저랑 코드쿤스트가 투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777은 저랑 코드쿤스트에게 정말, 그리고 저희 팀 멤버들에게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죠. 굿데이라는 곡도 그 시즌에서 탄생이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쇼미더머니 12를 하는데, 이제 시간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너무 많이 출연했고, 제가 프로듀서로 3번 출연했고, 뭐 피처링한 것까지 따지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소비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소비된 거를 넘어서 만큼의 어떤 화제성이 최근에 뭔가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프로듀서 출연 섭외 제안이 안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제작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뭐 저도 이제 이 업계에서 들리는 소문이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고, 그러면은 저의 마음은 어떻느냐? 저는 사실 복잡하죠.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일단은 마음 한편에는 이제 너무 많이 나갔고 쇼미더머니 없이 또 재밌는 것들을 하는 게 뭐 나를 위해서도 그게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쨌든 저는 사실 뭐가 어찌됐든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의 수혜자 중 한 명이거든요. 저는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여러 가지 히트곡들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더 알려줬고 또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또 어떤 뭐 재밌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저는 사실 아직 제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안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깊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저번 영상 유튜브에 올린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인디펜던트 아티스트가 되었고, 그리고 저도 지금 뭐 제 작업물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고 좀 제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처럼 실천으로 옮기기도 하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보다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특히나 지인들은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겠죠. 저희 아버지는 아예 대놓고 그러셨어요. 이번에 뭐 섭외 안 들어왔냐? 뭐 한번 나가봐라. 아빠 또 뭐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하게 뭐 이러시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버지 마음이고 제 마음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쇼미더머니라는 방송이 뭐 증명하러 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증명은 자기 앨범으로 해야죠. 자기 앨범이나 커리어로 하는 거고, 쇼미더머니 방송은 정말 말 그대로 돈 벌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극소수지만 어쨌든 다들 자기를 더 유명하게 알리고 그 방송을 통해서 좀 돈을 벌고 싶고, 그리고 정말 자기 음악을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래퍼들이 이제 출연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쇼미더머니 방송이 엄청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사실 막 그렇게 엄청 랩 혹은 힙합에 대한 막 엄청 진심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그냥 연예인이 되고 싶거나 스타덤에 오르고 싶다, 관심을 받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솔직히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결국에 이 쇼미더머니라는 방송은 늘 밝은 면과 그림자가 있죠. 존재하고, 저도 쇼미더머니의 프로듀서로 출연하면서 늘 좋은 일도 너무 많았지만 그 동시에 저의 커리어를 폄하하기 위해서 너 쇼미더머니 출연했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쇼미더머니라는 방송은 참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겨드랑이 냄새 같은 거죠. 모든 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여럿 모이면은 좋은 얘기도 나오고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뭐 모든 게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화제성이 있다는 거고, 뭐 쇼미더머니 이제 마지막이 10일이었죠. 그 10일이 끝나고 뭐 한국 힙합 망했네 어쨌네 그런 얘기도 계속 나왔던 게 저는 좀 웃긴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힙합이라는 거는 대중적이었던 적이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쇼미더머니라는 방송 덕에 한국 힙합이 되게 호황인 것처럼 보여줬을 뿐이고, 그리고 그 중에 정말 극소수의 래퍼들이 자신의 음악으로 차트 인도해보고 많이 돈도 벌어보고 그런 거지, 사실 그냥 쇼미더머니 방송 없어지니까 또 한국 힙합 망했네 얘기가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 한국에서 힙합이라는 거는 늘 비주류였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스스로 나는 언더 래퍼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던 또 쇼미더머니가 1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막 쇼미더머니 초반에 나왔을 때 대중들의 혹은 힙합 팬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 이후에 대중들과 힙합 팬들의 목소리가 또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리고 1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힙합을 알게 되거나 힙합 음악에 빠진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래퍼가 된 친구들도 있고, 왜냐면 고등 래퍼라는 방송까지 생겼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너무 타임라인이 다 달라요. 쇼미더머니가 없는 시절부터 힙합 팬이었던, 혹은 이 업계에 있었던 뮤지션이나 뭐 종사자들, 아니면은 이 쇼미더머니 방송이 생긴 이후에 그런 사람들, 이 업계 관련된 사람들, 이게 다 타임라인이 너무 달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은 참 재밌고 흥미롭고, 참 어떤 부분에서는 웃긴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작진들이 아마 부담이 될 거예요. 부담이 될 거고, 왜냐면은 좀 쉬다가 다시 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디스 배틀이랄지 뭐 불구덩이랄지, 이게 어느 정도 그 정해져 있던 그게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뻔해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새로운 뭔가를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또 너무 새로워지면은 예전에 그거 재밌었는데 왜 없앴어, 뭐 이렇게 잡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흥행을 고려하자면은 제작진들이 새롭고 많은 대중들이 어쨌든 많이 보면서 얘기를 할 만한, 관심을 줄 만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엄청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 머리 아프게 아이디어 브레이밍 스토밍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쇼미더머니 12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복합적인데, 일단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힙합의 어떤 판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의 어떤 시청 연령층을 제가 뭐 자세히 분석하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다양한 연령들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방송을 탄 이후에도 느껴지고, 정말 뭐 제 또래부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완전 어린 세대까지 다들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었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보는 수준의 프로그램이지 않나. 그래서 그만큼 또 힙합이 오래됐잖아요. 힙합의 탄생 역사를 따지면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또 과거의 형태의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요즘 트렌드의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소비하는 어떤 방식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쇼미더머니가 한창 히트 쳤을 때, 많은 스타들이 이제 배출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그 무대에서 그 테크니션이 뛰어난, 혹은 어떤 무대에서 확실히 어떤 카리스마가 있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그 서사를, 그 래퍼의 캐릭터의 서사를 정말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거나 이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과거의 쇼미, 그 한창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줄 때는 또 그 가사 안에서도 자기의 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그 방송 안에서의 그 사람의 캐릭터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이면서 몰랐던 무명의 래퍼가 많이 알려지는 사람이 되곤 했는데, 요즘 힙합 음악의 동향은 그냥 외국 페스티벌, 뭐 롤링 라우드 같은 거 유튜브만 찾아보더라도 유명 래퍼들이 그냥 AR 틀어놓고 자기 벌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와 소리 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공연의 정석처럼 돼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그 AR이 없이 반주, 인스트루멘탈의 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그렇게 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저도 웬만하면 AR 안 깔고 랩을 하는, 라이브를 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지금의 티네이저들 혹은 20대들이 좋아하는 힙합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은 AR 깔고 그냥 기세로 가는, 에너지로 조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어린 세대들, 리스너들 혹은 래퍼들한테 그게 멋있는 걸로 자리가 잡혀져 있는 시대에, 쇼미더머니는 어쨌든 이렇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뱉는 걸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가사적인 면에서도 뭐 힙합을 그냥 라이트하게 좋아하거나 혹은 그냥 별로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도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고, 그 바로 최근 과거에만 하더라도 이제 오토튠을 걸어서 약간 싱랩처럼 하거나, 아니면 거의 노래 수준의 음악들도 쇼미더머니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늘 잡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참 그러니까 예전 힙합 그런 느낌과 최신의 힙합 느낌들이 섞이는 분위기였다면은 이제는 정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더 최신 힙합들이 이제 주류에서 지배적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그동안 해왔던 이런 것들과는 시장 어떤 분위기가, 그러니까 특히 어린 세대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궁금하고, 그거를 과연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낼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감탄했던 그런 래퍼들처럼 그런 래퍼들이 또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참 궁금해요. 왜냐면 제 경험상은 진짜 특히나 코로나 3년을 겪은 뒤에, 그리고 음악 판도가 또 많이 바뀌고 이제는 힙합이라는 것이 뭔가 장르의 경계가 너무 많이 허물어졌잖아요. 뭐 이런 것도 힙합이라고 봐야 돼 싶은 음악까지도 힙합 카테고리 안에 있으니까 이제 장르가 막 섞일 대로 너무 섞여서, 이거는 그 음악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음악이 너무 오래됐고 이 음악이 정말 돈이 계속 섞이는 대중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 쇼미더머니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정말 무대도 잘하고 멋있네, 서사도 참 매력적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까. 뭐 프로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참가자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실력 있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송 촬영을 여러 번 하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그 방송 안에서 뭐 막 힙합 팬들이 생각하는 그 멋을 온전히 다 담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일단 대중들이 다 봐야 하는, 그 대중의 모든 테이스트를 맞춰야 하는 방송이고, 그리고 그 많은 자본과 뭐 위에 어떤 누군가의 어떤 무엇과 뭐 모든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랩이라는 컨텐츠를 갖고 어떤 재밌는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뭐 힙합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겠다, 혹은 뭐 외국의 힙합의 그것을 그대로 한국에서도 뭐 막 진하게 보여주겠다, 이런 건 불가능하죠. 그럼 미국 힙합의 멋, 그것도 미국에도 다양한 래퍼들이 있기 때문에 꼭 막 갱스터 리즘적인 게 멋있다 이렇게도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그냥 워낙 많거든요. 힙합 너무 다양한 게 많고, 미국은 또 워낙 인간도 많고 인종도 많고, 뭐 거기는 또 힙합 역사 진짜 오래됐으니까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팬덤과 다양한 니즈와 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뭐 미국에서의 그 문화를 한국에서 똑같이 보여준다, 이건 불가능하죠. 애초에 그게 불가능한데 그걸 방송에서 보여준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두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결국에 내년에는 쇼미더머니 12가 방송이 될 것이고,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도 그때 가서 보면은 또 달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는 뭐 여전히 음악을 하고 싶고 음악이 재밌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방식대로 계속 음악을 만들어 갈 것이고, 계속 음악을 만들면서 이렇게 또 유튜브도 영상 찍어서 올리고, 계속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가 보겠습니다.